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한 아이돌 그룹이 그 대단하다고 하는 미국의 빌보드 소셜 차트에서 1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류의 그 무궁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더 CEO에서는 한류를 포함한 국제 문화 교류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김용락 원장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네. 기관 소개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그 진흥원은 2003년에 아시아 문화산업교류재단 이런 이름으로 출범을 해서 지금 한 15년쯤 됐죠. 그 중간에 몇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초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이름을 이제 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류를 붐업시키고 또 외국이랑 서로 상호 교류하는 일종의 민간제 기관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문체부 산하 기관이고 또 해외 문화교류 전담 기관으로 그래 지정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이제 그 부흥하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산업과 연결시키고 이제 외국에 잘 이렇게 전파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예.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국제 교류에 관한 뭐 조사 연구도 진행을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까지 담당하는 네네. 그런 기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업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진흥원이 그 45개 나라에 160회 정도의 이제 사업을 했고요. 또 37개 나라에 통신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통신원들이 이제 해외에서 느끼는 이제 한류 이런 소식이라든가 무슨 이벤트 같은 걸 또 기고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이제 많은 사업 가운데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패션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대학생, 젊은이들을 100여 명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패션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실시해가지고 지난해 이분들이 실제로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패션쇼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패션쇼 하거나 기량을 닦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창업도 하고 또 패션 디자이너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가르친 이제 그 학생들 가운데 9명이 자카르타 패션 위크에 데뷔를 한 거죠. 실제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이 그 사업을 뭐 한다 론칭한다고 해야 되나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또 하나는 지난해 저희들이 그 파나마 중남미 파나마에 가서 우리나라의 한류 관련한 뭐 태권도 또 아이돌 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이 대중문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예술고등학교에 우리나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이 IT 또 한류 콘텐츠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그쪽에 그냥 전파를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쪽 나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인도네시아, 파나마 외에 또 소개해 주실 것이 있다고요? 지난해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 또 몽골 같은 이런 나라에 이제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ODA 사업이라고
공적 개발 사업인데요. 그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에 가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 도서관에 또 한국 관련 또 한류 관련한 여러 가지 콘텐츠 책 같은 거를 저희들이 넣어주는 거죠. 이 작은 도서관 이제 운동은 저희 그 진흥원이 하는 것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후진국이니까 책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좀 그 현대 문명이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적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지어주고 책을 넣어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상대방에 전파를 하면서 또 그쪽 역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네네. 참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국제 문화 교류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야 또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한류가 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미국이나 유럽, 말씀해 주신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실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어때요? 우선 이제 한류라는 이 용어가 이게 중국 사람이 쓴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이제 큰 물결이다, 물 흐름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유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뭐 비가 몇 방울 오면 이게 이제 물줄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나기가 막 오거나 장마가 오면 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희 한국의 문화도 아주 단발적이거나 규모가 적다면 한류라는 용어가 생기질 않죠. 근데 이제 한류라는 이름이 생겨서 이게 이미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가 아주 거대한 흐름으로 세계에 흐른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이제 한류가 이렇게 붐업되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보면은요, 지난해 저희들이 K-콘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국의 팝을 이제 그 공연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시드니에서도 하고 또 홍콩에서도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나 하니까 가보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주로 이제 백인 중심이고요. 또 흑인들도 물론 많고 또 홍콩에서는 주로 아시안계 소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와서 뭐 히잡도 쓰고 또 하여튼 아시아적 특성을 드러내는 이 관중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로 한국의 유명한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막 같이 노래를 막 부르고 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떼창이라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말로 또 따라하는 걸 보고 이 한류가 진짜 말로만 듣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만 이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구나. 진짜로 이게 이제 리얼리티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정말 한국의 문화라는 게 국적, 뭐 인종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곳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아니면 그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잖아요. 우수하고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 민족은 백의 민족에다가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그런 책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이제 DNA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예 관련한 특히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근대화가 압축 성장을 하고 그래서 산업화 또 민주화를 아주 모범적으로 이룬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압축적인 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동력이 어디에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활발함 또 어떤 사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아주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예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때 뭐 K-팝, K-드라마, 뭐 K-무비 같은 이런 형식으로 드러날 때 이게 우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금 미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백이민족의 음주가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한류가 이렇게 외국에서 인기를 누리는 걸 보면은 참 뿌듯하고 좀 흡족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것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직간접적으로 정말 막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확인된 건 어느 정도죠? 저도 뭐 수치에는 좀 약한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100달러어치를 수출을 하면은 이 상품 이제 판매 그 효과가 412달러어치가 난다고 하고 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류 공연을 하면 1조 어치를 하면 4.3조 어치의 상품 구매 유발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류라는 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 두 측면이 있거든요. 문화적인 측면은 이제 한국의 우수한 뭐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걸 해외에 이제 전파하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것이고 경제적, 산업적으로는 실제로 이 공연이 그 4배 이상의 이제 상품 구매 효과를 갖고 오니까 우리 경제 활동에도 이 한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런 중국의 한한령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그만큼 막심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정치적 이슈가 문화 교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한한령, 한한령 또 혐한령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이게 한류에서도 타격을 입고 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곧바로 저희들이 직격탄을 맞은 경우인데 그래서 어떤 자료를 봤더니 한 30% 이상의 방문객이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정적인 이제 그 여론을 접했다는 이제 또 퍼센티지가 한 6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고 또 저희 그 진흥원에서 해마다 해외 한류 실태 조사라는 그런 이제 조사를 해요. 이게 뭐 10여 개, 올해도 16개 나라에 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거기도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반한류 감정을 갖게 되나 이런 보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가령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 뭐 또 남북이 분단돼서 전쟁의 어떤 위험이 있다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반한 이제 감정, 반한류 감정이 생긴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아, 예.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실제로 한류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 이슈랑 별도로 좀 한류가 꾸준히 계속해서 좀 잘 해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아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정치적인 거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어떤 상대국 두 나라만의 관계인 것은 아니잖아요. 두 나라가 중심적이긴 하지만 큰 세계 정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인데, 가령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한한령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가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붐업이 돼서 중국이 아주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아주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일종의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야 될까? 중국 일변도에 중국에 너무 집중돼 있던 이제 한류 이 부분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켜야 되겠다. 또 새로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중국의 한한령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조기에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는 말하자면 미리 맞는 예방주사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이슈 외에도 또 워낙 한국 문화가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혐오를 느끼는 이런 분위기도 가끔씩 이제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한류가 지금 같은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어려움은 외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모든 일이 이제 외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내적인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류라는 것도 가령 우리가 일본 이제 이 한류라는 이 용어가 처음 생긴 게 1997년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드라마 뭐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를 처음 이렇게 방영하면서 한류가 본격화되고 2003년에 일본에서 이제 겨울 연가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됐다고 흔히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래 와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주춤한데 가령 우리나라의 한류는 초기에는 일본 대중문화를 카피하는 수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한국 한류의 약간의 좀 이국성, 낯섦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그 팬들이 또 열광하기도 하고 또 이제 특정 개인 이제 그 연예인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팬덤 아, 네. 뭐 네. 그런 팬덤이 형성되기도 예, 하고, 예. 네, 그렇게 연사마 같은 그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연사마 예. 같은 이제 그랬는데 네. 그랬다가 이제 곧 이 우리 그 한류의 수준이 너무 또 좀 얕고 또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한류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다운됐다가 이제 이걸 다시 그 회복하는 데는 결국 우리나라 그 연예 산업 그 한류 산업의 어떤 전문성 이게 이제 이제 성장한 거죠. 가령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어떤 이아무개라는 실장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류에 다시 이제 이게 가라앉았던 한류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 한국 뭐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이 다시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결국은 한국에서 프로듀싱 만드는 것의 전문성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성을 이제 높게 키웠기 때문에 다시 한류가 회복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한류도 문화인데 문화라는 게 아주 고급 문화, 높은 수준의 문화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높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른 나라 흘러가기 어려운데 처음에는 약간 이국적이고 낯선 것 때문에 흘러갔다가 곧 식상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뒤에 한국의 뭐 SM, YG 또 여러 개의 이제 그런 연예 기획사들이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한류를 이렇게 다시 이제 붐업하는데 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민간의 그런 아주 투철한 노력을 통해서 좀 한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정책적으로도 또 그런 민간의 노력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까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또 더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한류뿐 아니더라도 우리 진흥원이 올해 네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한류가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 아주 뭐 붐업된 데는 우리 민간인 구성원 관계자들의 아주 전문성 또 노력이 아주 중요하죠. 이분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단순히 이분들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뭐 실제로 가서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틀을 닦는다거나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민간인들의 노력 못지않게 그런 걸 한 거죠.
그 저희 이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그런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기관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국제문화교류라고 해서 Feel Korea라고 이제 한국을 느끼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명한 아이돌 가수 또 전문 뭐 탤런트 연예인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아이돌 공연 이런 것도 있고 또 K-콘이라고 K-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올 4월이니까 다 돼 가죠. 일본에 가서 일본, 미국 몇 개 나라에서 하는데 가서 할 때는 일반 이제 관객뿐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죠. 그 다음엔 또 저희가 이제 문체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가령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랑 수교한 지가 60년이래요. 그럼 수교 60주년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저희들이 또 미리 가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후진국에 가서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또 저희들이 이제 한류 백서라는 이 전문적인 이제 학술 그 조사 연구서를 발간하고 또 한류나우라는 그 책 또 뭐 웹진 이런 것도 내는 굉장히 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좀 궁금해서 원장님 개인 프로필을 좀 찾아봤거든요. 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또 등단한 시인이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국제 문화 교류를 하는 기관에 오시게 된 계기가 좀 특별히 있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방금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시인이고 또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이제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관련이 있고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말하자면 순수 문화 쪽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문화 교류는 이게 얼마나 포괄적이고 또 얼마나 이제 그 다이내믹하고 또 전문성이 또 필요한 그런 이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을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가서 나도 공부도 좀 하고 실제로 이제 순수 그 예술 순수 문화가 국제 문화 글로벌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또 알아보고 또 한국의 90년대 말부터 해서 그 아주 유행했던 한류를 좀 더 새로운 차원의 말하자면 또 착한 한류, 신한류 이런 개념으로 한류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진작시키는데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한번 이렇게 좀 투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흥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네, 그 착한 한류라는 말씀이 굉장히 귀에 와서 딱 꽂히는데 착한 한류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착한 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한류는 이제 한국 문화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한류를 수용하는 이제 국가나 집단에서는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교류에서 우리 한류도 우리가 전파하고 그 나라의 좋은 문화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가령 뭐 수출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상호 공존하고 또 어떤 평화적인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한류를 착한 한류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죠. 그렇군요. 이 착한 한류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일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6개월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것은 이 한류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이제 분야인데
사실 저희 그 진흥원의 인적 구성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네. 21세기는 이제 글로벌화되고 국제문화 교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좀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들이 국제문화 교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외국에 가서 좋은 문화를 우리나라로 많이 또 가지고 오고 우리 문화를 여행 갔을 때 많이 또 소개도 하고 또 우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또 머릿속에 기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문화교류 이게 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꼭 정부 당국 관계자분들이 조금 봐야 돼요.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생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중국의 한한령의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중국 내 한류가 마치 겨우내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봄을 맞아 다시 흐르는 것처럼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용락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과 함께한 파워 인터뷰 더 CEO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